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그냥 놔두면 버려집니다만 잘 모으고 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죠.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도 빗물 받아서 머리도 감고 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이 빗물의 활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빗물 박사가 되신 분 우리 초대석에 초대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의 한무영 교수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빗물연구센터가 아예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네. 그 빗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사람들의 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한 20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 20년 됐습니다. 벌써 20년. 네. 우리나라 다른 대학에도 있나요? 빗물연구센터가? 빗물을 연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빗물 관리라는 이론과 그 영역을 새로 개척했다고 보면 됩니다. 뭐를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빗물에 관한. 그래서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빗물이 홍수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홍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 가뭄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홍수는 비가 많이 왔으니 어떻게 하면 비가 넘치지 않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천적으로 비가 내려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모아두자. 모아두는 데는 뭐 비싸게 모으는 방법도 있고 싸게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또 싸게 모으는 방법은 옛날에 논같이, 그렇죠. 논 같은데 물이 보이게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역에다 만들면 되고, 아니면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은 또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대로 받아서 따로 집에서 받아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이 있으니 이걸 잘만 설계를 하고 잘만 관리한다면은 지금 하천에서 그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의 그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강으로 다 모여들어서 넘치면 홍수인데, 네. 강으로 가지 못하게 그 사전에 모아두면, 네. 그게 홍수도 막으면서 그 자체가 가뭄 방지도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빗물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네. 어떻게 쓸 것이냐, 맞습니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빗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연구를 안 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빗물을 좀 모범적으로 활용한다고 할까? 그런 국가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홍수와 가뭄을 주기적으로 겪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나라, 이 나라가 진짜 빗물관리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범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말고 한 1000년 전의 대한민국? 1000년 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물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또 산이 70%가 돼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지니까 물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데서 잘 살아왔고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잘 했었으면 진짜 잘한 것이 아니냐. 그때는 아주 뭐 첨단 기술이 없었어도 물을 관리하는 그 마음가짐, 철학,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 잘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우리 선조들의 물관리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는 그렇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좀 따라 배워야 할 나라가 있어요? 아직 모범적인 국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시사철 비가 일정하게 오니
굳이 뭐 홍수 걱정, 가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따로 돈 들여 빗물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다 돈을 들여야지 시설물을 만드는데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의 그 동의를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가뭄,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게 되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선진국은 아닌 그 나라들은 또 기술 개발할 능력이 없군요. 네. 어떤 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만 자주 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가뭄만 자주 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1년에 매번 불단하죠. 갖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미지수가 1개인데 수학에서 우리 미지수가 2개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렸다고요? 아, 예. 어느 대목에 어떻게 실려 있습니까? 국어 교과서에 아마 교수님도 그 학교 다닐 때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배우셨죠? 알죠. 예.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럼요. 요새 국어책에는 황순원 소나기 다음 챕터가 한무영의 지구를 살리는 빗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산성비라고 해서 비만 오면 다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구를 살린다. 앞으로 지구가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 가뭄, 물 부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점점 심해지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하천이나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빗물에서. 그 시작점인 빗물부터 관리를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빗물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 제가 제 책을 배운 학생과 안 읽는 학생을 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가 몰 때 막 도망가는 학생들은 안 배운 안 학생. 배운 거 안 배웠고 예, 제 책을 본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산성비 세대와 지구를 살리는 빗물, 지살비 세대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순영 선생님의 그 동화 소설 소나기 바로 뒤에 그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또 외국 교과서에도 실리셨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빗물 관리 사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물 관리할 때 빗물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빗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물 관리에 대한 철학을 교과서에 제가 적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교과서에 제가 한 5권 정도에 이걸 실어놨으니 모든 사람들이 빗물 관리는 진짜 한국이 잘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을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자랑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시설이 뭐예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한 지자체에서 예.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인데 뭐 지붕을 덮고 뭐 아스팔트를 깔면 더 홍수가 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거기다 빗물 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주상복합이 대략 몇 층짜리 얼마나 되는 규모예요? 한 30층짜리 건물이 4개인데 30층이 있고 60층이 있고 60층? 네 개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굉장히 큰 거군요. 네, 한 5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차지하고 있는데 예, 예.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나가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뜩이나 상습 침수 구역인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담당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빗물 시설을 설치하자. 네.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 있죠. 이걸 만들면 그 권한을 주는 것을 시범으로 한번 하자. 성공을 하면은 계속 조례를 만들 것이고 실패하면은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빗물 활용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대신에 몇 층 더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분양해서 이제 네. 수익을 가지고 메꿔라. 네. 그거로군요. 네. 네, 그래서요. 돈이 없는 지자체도 좋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업체도 좋고.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예. 저를 불러서 저 설계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옛날에 중동에서 한 뭐 설계도 하고 공사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봤더니 제일 키가 작은 B동에 30층짜리인데 한 층을 덮어서 지하 4층 전체를 빗물 탱크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건 일도 아니다. 너무 그냥 어차피 파는데 조금 더 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높이 2m에서 3,000톤짜리 빗물 저장소를 아주 쉽게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3,000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탱크네요. 그냥 큰 물탱크. 네, 지하 4층 전체가 빗물 예, 탱크인데 예, 예.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칸막이를 칸막이를 둬 가지고 벽돌 쌓아 가지고 이제 1000톤, 1000톤, 1000톤 세 개의 통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미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 통은 홍수방지용이다. 그래서 이 5만 제곱미터에 떨어지는 100mm까지는 한 방울도 안 내보낸다. 100mm의 비가 오더라도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나간다. 전부 거기에 네, 네. 그럼 1000톤이에요, 그게? 예. 아. 1000톤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홍수방지용인데 만든 지 한 1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홍수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탱크 1000톤짜리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정원에서 떨어지는 빗물 이것들을 다 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침전 처리만 해가지고 이걸 뽑아서 이제 정원용수, 조경용수를 쓰고 뭐 폭포도 만들고 뭐 물길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돈 꽤나 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까 세대당 한 달에 200원밖에 안 나와요. 그 뭐 모터만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터는 어차피 물 끌어올리는 거?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지 뭐 주기적인 점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아주 아름다운 조경을 하면서도 한 달에 200원밖에 안 내니.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이 중요합니다. 1000톤짜리가 있는데 커다란 불자동차가 한 대가 10톤을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는 소방차 100대분의 물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처에 불이 난다면 소방용수 여기서 퍼가십시오. 그리고 뭐 관로가 망가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비상시가 있거든요. 물이 공급 안 되는. 그때도 여기서 있는 물을 쓰게 되면 한 3, 4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을 홍수방지용, 물절약용, 그다음에 비상용으로 다목적으로 만들었던 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러네요. 그 방법입니다. 홍수방지용 물탱크는 평상시에는 좀 비워놔야 되겠네요? 한 반만 비워놓죠. 반만 비웠다가 그렇죠.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 미리 비워놓는 거예요. 싹 비우고. 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보통대로 쓰다가 그렇군요. 대한민국 태풍이 오는 그 기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 같으면 싹 다 비우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3,000톤이 다 홍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산해 봤더니 그럴 필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옆에서 나오는 것까지 집어넣어주면 뭐 충분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조경수하고 폭포 얘기하셨는데 더 쓸 수 없나요? 무슨 화장실용 물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쓰고요. 이제 집집마다 보내기 위해서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다 나눠 쓰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는 보내지 말자. 단층 주택이면은 집에까지 보낼 수 있는데. 그렇군요. 많이 고층 60층까지 올리려면 그것도 또 문제네요. 네. 적당히 활용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쓸 수도 있겠네요. 더 잘만 설계하면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 도쿄가의 지하에 어마어마한 그 물 저장용 탱크 같은 게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빗물 관리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방지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홍수 났을 때 모아뒀다가 그걸 또 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강으로 보내요? 활용하지는 못하고? 안 하고요. 왜냐하면 넓은 데서 모으게 되니까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땅 밑에 있으니까 펌프를 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일 목적, 홍수 방지용 한 가지 목적이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홍수도 방지하고 가뭄도 방지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한다. 다목적 그런 시설까지는 안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배우러 옵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그 도로 지하에 그런 시설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주상복합 같은 그런 건물 말고 도로 지하에. 지금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홍수 나면 홍수 방지용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시설들은 홍수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비 많이 올 때가 며칠 있느냐. 그것 때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큰 비가 안 오면 또 그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조그맣게 작은 것을 여러 개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아주 다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요새 열섬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게 있을 때 미세먼지 있을 때 물을 쫙 부르지면 먼지가 안 오르잖아요. 확실히 좋아지죠. 저 밑에 아니면 땅 밑에다가 그 빗물을 모아뒀을 때 이걸 각 지역마다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각 건물마다 이런 걸 만들어 놓게는 자기 집 앞마당은 자기가 뿌려줘가지고 시원해지고 그렇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다시 하자. 예. 지금까지는 모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목적으로만 만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자. 이것이 요새 얘기하는 그 통합 물 관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주상복합 건물에 하나를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정작 그렇게까지 쓰임새가 있는 시설은 널리 안 퍼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네요, 이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건물에 예. 옥상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요즘 많이들 하죠. 그런데 여기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보통 옥상 정원은 뭐 빗물은 다 버리고 수돗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빗물로? 예, 빗물을. 그래서 개념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다 버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볼록형이라고 생각하고 예. 비가 오면 모으는 건 오목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사실 뭐 100mm가 오면 굉장히 큰 비잖아요. 그런데 근데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다 모으면 1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mm가 10cm니까. 예, 예. 그 정도는 우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모아뒀다가 그물 가지고 채소라든지 아니면 그 꽃을 키우게 되면은 수돗물을 안 줘도 되고요. 그렇죠. 요 시작은 원래 홍수 방지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뭐 침수가 나고 광화문에 침수가 났는데 결국 그 물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붕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일부만 잡아주면은 홍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옥상에다가 그 정원을 만들어서 오목형 정원을 만들어서 빗물을 모으게 했더니 홍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네. 여기서 물이 증발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꼭대기 층은 더워서 막 집값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을 차단하기도 물이 하고 증발하면서 기화열로 시원해지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여름에 보면 다른 데는 지붕이 한 50도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25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층이 시원해요. 하하.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기서 채소를 키우는데 뭐 상치 그 농사는 누가 져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수,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한 평씩 분양을 했습니다. 자기 텃밭처럼? 한 평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비를 받아가지고 예.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대니까 예. 누구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 텃밭이 있고 또 공동 텃밭이 있습니다. 공동 텃밭은 다 같이 이걸 경작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1년에 3번의 그 활동을 하는데 6월 달에 감자를 캡니다. 공동 텃밭에서 이 멤버들이 다 같이 키운 걸 감자 수확을 해가지고 아니 저는 텃밭이라 그러길래 겨우 뭐 상추 정도 심겠지 했더니 감자까지 심으세요? 네. 이 면적이 대단한가 봐요.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00kg 정도의 감자가 나요. 이야.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하지 근처에 우리 같이 텃밭에 멤버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감자를 캐고 그걸 일부는 쪄먹고 나머지는 관악구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주자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감자.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배추를 심습니다. 배추물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 옥상은 특이한 점이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죠. 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식량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더 좋은 거는 공동체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서울대학교 건물 옥상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옥상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터, 에너지, 푸드,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잘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국제적인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처음에 그 비용은 어디서 됐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 6만 톤짜리 비문조리조를 만들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며칠 쓰느냐. 홍수 방지용으로? 네네. 그러지 말고 다목적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 의견이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옥상에다가. 뭐 돈은 제가 갖고 와서 자비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비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자비로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상을 몇 개 받고 예. 아주 세계적인 모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본따서 벤치마킹해서 옥상 정원을 또 한 사례는 많이 있나요? 지금 슬슬 기존에 그것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음. 결국은 빗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버릴 것이냐 모을 것이냐. 버리는 사람들은 빗물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빗물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을 것이다. 그래서 슬슬 오목형의 옥상 그리고 빗물을 모으는 옥상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설계를 의뢰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쉬워서요. 그냥 누구나 해도 보기만 돼요.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원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가운데를 볼록해서 물이 다 나가게 하지 말고 예. 오목하게 해서 물이 모이면은 그 물이 바로 식물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제 머릿속에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냥 이렇게 텃밭이 쭉 뺑둘러 있고 가운데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못이 그냥 빗물 모으는 거군요. 네 사실 우리 옥상에는 연못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어요. 네, 금붕어가 있고 거기 또 어. 새들이 날라오고 벌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야. 근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물만 모아놓으면 그런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